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프라노 김성은입니다. 오늘은 고음악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들을 떠올려 볼까요? 오페라가 왕궁을 떠나 대중 속으로 퍼져나갔죠. 그 중심에는 아주 중요한 음악적 기술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서 콘티누오, 독일어로는 게네랄바스, 즉 통주저음입니다. 오늘은 통주저음이란 무엇인가? 왜 생겼고 어떻게 연주했는가, 그리고 오페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까지 조금 더 깊이 차근차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음악을 읽고 직접 만들어가는 그 시대로 떠나볼게요. 마서 콘티누오, 한국어로는 통주저음이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 라인에 이 위에 어떤 화음을 만들어야 하는지 숫자로 표시한 거예요. 악보의 베이스음과 함께 작은 숫자들이 적혀 있으면 연주자들이 그것을 보고 즉석에서 화음을 만들어서 연주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모든 목소리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다성음악이 주류였어요. 하지만 바로크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더 직관적이고 즉흥적인 음악을 원하게 되었어요. 특히 극장 무대, 교회 예배, 그리고 연극 장면에서는 매번 완전히 정리된 악보를 그대로 연주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베이스 라인과 간단한 숫자만을 주고 상황에 맞게 즉흥적으로 화성을 채워가는 방법이 필요해진 거예요. 통주저음은 음악을 더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통주저음 악보를 보면 베이스 밑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숫자가 없으면 기본적인 5화음, 3화음을 연주합니다. 숫자가 6이면 베이스로부터 6 위에 음을 추가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아무 숫자가 없으면 기본 3화음, 즉 5도와 3도를 연주하고요. 6이라고 써져 있으면 6도 화성, 즉 제1전위 화음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4, 2 이렇게 써 있는 경우에는 4도와 2도를 함께 쌓는 특별한 화성을 연주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제 통주저음이 조금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오페라에서는 통주저음이 더욱 빛났어요. 특히 레치타티보에서는 화려한 멜로디보다는 대사의 흐름과 감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연주자는 가사의 의미와 배우의 연기에 맞춰서 화성을 즉흥적으로 조정해 갔습니다. 한음, 그리고 한 단어에도 감정과 색깔을 입히는 연주였죠. 바로 이런 통주저음 반주 덕분에 오페라는 더욱 생생하게 살아 움직일 수 있었어요. 통주저음은 보통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화성을 담당하는 악기, 즉 챈발로 또는 오르간과 베이스 라인을 튼튼하게 해주는 악기, 첼로, 비올, 마순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특히 큰 류트인 테오르보 같은 악기는 부드럽고 매혹적인 저음을 만들어내서 오페라와 실내악에서 매우 사랑받았습니다. 통주저음 악보는 정답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연주자들에게 열린 선택지를 주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웠죠. 텍스트가 슬플 때는 화성을 더욱 어둡게 연주하고, 또 텍스트가 밝을 때는 또 가볍고 명량하게, 이런 식으로 매번 연주할 때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또 다르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통주저음의 가장 매력적인 점입니다. 오늘은 통주저음, 바로크 음악의 심장과도 같은 마서 콘티누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저 단순한 반주가 아니라 음악적인 상상력과 즉흥성, 그리고 텍스트와 감정에 대한 반응성을 모두 담은 통주저음. 이해하고 나니 훨씬 멋진 세계로 느껴지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 강의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